세 번째 발제는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의 오상훈 교수님이 실제로 이 백신 망설임의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 대응 방안이 어떤지 하는 것을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백신 망설임은 결국은 이제 심리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백신 자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약간 인지적인 오류 이런 것도 있고, 또 거짓 여러 가지 이런 것, 아까 허지웅 교수님 발표한 것처럼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하는 걸 아마 발표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오상훈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오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백신 망설임의 현황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ience will win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학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국제적인 그 제약회사인 파이자의 어떤 캐치프레이즈였는데요. 작년 12월에 이제 파이자에서 백신 개발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이언스 윌이라는 어떤 문구를 봤을 때 전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WHO에서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언을 했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2020년 12월에 코로나19 백신이 영국과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월 8일에 영국에서 세계 첫 접종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올해 초 2월 26일에 국내 첫 접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속이 되고 그런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가던 상황에서 이 뉴스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줄을 서서 백신을 맞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고, 실제로 또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좀처럼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속도가 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 지금 전 세계적인 1차 접종 현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캐나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1차 접종이 60% 이상 이루어진 상황이고, 미국도 50% 이상 이루어졌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3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접종 현황을 보시면은 그 증가 속도가 초반에 좀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좀 주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실시된 백신 접종 의향에 관한 설문조사인데요. 작년 12월부터 이제 매달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지난 6월까지 실제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비중이 굉장히 한 60% 가까이 많이 늘었고요. 연한 하늘색 깔의 포션을 보시면은 맞을지 안 맞을지 좀 기다려 보겠다라고 했던 비율인데, 작년 12월에 39%에서 최근에는 10%까지 꽤 많이 이렇게 망설이던 분들이 꽤 많이 맞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10%의 좀 기다려 보겠다라고 했던 분들 중에 한 3명 중에 1명은 1년 이상 기다리겠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점에서 1년 이상 기다리겠다는 것은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녹색 부분인데요. 거의 일정하게 항상 일정한 비율로 약 20%에서 백신을 맞지 않겠다, 절대로 맞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백신 거부가 약 20%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신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에게 거부하는 이유들을 이제 물어봤고, 그것을 보시면은 대략 백신이 너무 빨리 새롭게 나와서 그런 부작용 걱정이 된다는 것들이 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냥 맞기 싫다, 그리고 정부나 아니면 백신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비율도 한 30% 정도가 있었고요.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주사 맞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주사 공포증도 한 10% 정도 차지를 했고, 그리고 결근에 대한 걱정이나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맞지 않겠다라고 한 비율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이 코로나 백신 개발 자체는 정말 인류 역사에서 유례 없이 가장 빨리 개발이 됐죠. 2020년에 mPJ 백신에 발표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그런 어떤 감염병이 아웃브레이크가 되고 나서
그 일상 임상 시험에 이르기까지 코비드19의 경우, 그러니까 코로나19의 경우 3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뭐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9년, 그리고 뭐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 27년,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첫 이제 발병하고 그런 어떤 임상 시험이 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긴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고 3개월 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개발될 수 있었느냐?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상 임상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 이상 시험, 그다음에 3상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끝나고 나야지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하나씩 거치게 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코로나 백신의 어떤 개발 과정인데 한 번에 여러 스텝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 시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2상,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3상 이런 식으로 되면서 3상 시험을 할 때 이미 생산에 들어가서 바로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맞을 수 있었죠. 그래서 한 1, 2년 정도 기간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 개발 과정을 보시면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비록 유례 없이 빠르기는 했지만 백신 개발의 각 단계를 생략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설문조사는 이건 2월에 이제 했던 건데 유명수 교수님께서 진행을 했던 건데요. 모르겠다, 아마도 받지 않을 것 같다,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율이 한 20% 정도로 미국보다 좀 낮은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일정 비율이 있었고요. 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60대 이상과 비교해서 20대의 어떤 백신 접종 의향에 대한 온도 차이를 보면 꽤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백신과 관련해서 좀 그 연령대별로 어떤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였습니다. 최근 최근 그 여론조사들을 보더라도 한 20%에서 30% 정도가 어떤 백신 거부 혹은 주저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백신 망설임, 백신 헤지턴시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번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 처음 생긴 개념이 절대 아니고요. 이전부터 백신과 관련해서 있던 개념인데 WHO에서는 2019년에 어떤 세계 건강 10대 위협 중 하나로 지목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고 있는 중에는 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백신 망설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신 접종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충분히 맞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받아들이는데 지연이 생기거나 거부를 하는 그런 어떤 심리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단순해 보이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맥락에 따라 다르고 시간, 장소, 백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 미디어의 뉴스라든지 뭐 부작용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다음에 백신 망설임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망설임이 단순하지 않고 이런 어떤 연속선상에서 그 스펙트럼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백신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룹이 한 30에서 40% 파란색이요. 그리고 수용은 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비율도 25에서 30%꽤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 문제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어떤 백신 망설임 비율인데요. 어떤 그룹에서 한 20-30% 정도는 백신을 좀 더 지켜보겠다. 뭐 일부 수용하고 또 일부는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 2에서 27% 정도는 거부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있고 그리고 완전히 거부하는 경우는 한 2%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백신 망설임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대상자, 설득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백신 망설임의 심리적 모델은 이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신뢰성, 편의성, 안주함입니다. 먼저 그 신뢰성이 없을 때 백신 망설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신뢰성이라는 것은 백신의 어떤 효과성, 안전성에 대한 거 또는 그 백신과 관련된 그 의료진의 어떤 역량에 대한 신뢰 그리고 뭐 백신의 접종 시스템에 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때
백신 망설임이 생길 수 있는데 현재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첫 번째 신뢰성이 없을 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제 편의성이 떨어질 때도 백신 망설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의성이라는 거는 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백신 접종 장소 뭐 이런 거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백신이 없어도 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백신 망설임이 생깁니다. 최근에는 이 젊은 층에서 나는 백신 없어도 뭐 혹시 백신 걸리더라도 아예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 감염되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해서 그런 위험성을 좀 이제 과소평가하고 뭐 이런 심리가 있을 때 백신 망설임이 생깁니다.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뭐 편의성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거부자들이 항상 한 2% 미만으로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선동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안전성 그리고 코로나 백신의 정치화 같은 경우에 특정 정당을 지지할 경우에 그 어떤 정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임승차도 문제인데 나는 일단은 좀 기다려 보다가 다른 사람들이 맞고 뭐 집단 면역이 가능해지면 나는 안 맞아도 되겠지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백신 망설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백신 모두를 설득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백신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게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백신 망설임, 주저하고 요런 단계를 보이는 대상자들에게는 동기부여 소통법이 통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효과적일 수 있고요.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뭐 일부 한 2%는 안 된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신의 뭐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이 아니라 걱정에 대해서 탐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끈질기게 그리고 강력하게 권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설득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백신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동기부여 소통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사소통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에서 협력적인 대화로 이제 의사소통 방식을 바꾸는 건데요. 2015년에 이루어졌던 연구에 의하면은 단순히 이제 백신에 대한 사실만을 전달한 경우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백신 망설임이 심해지는 결과를 보인 걸로 봐서 단순히 이제 교훈적으로 그냥 정보 전달해서 이러이러하니까 맞아야 된다라고 일방적인 소통을 할 경우에 오히려 백신 망설임이 심해질 수 있음을 의미를 하고요. 동기부여 면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내적인 동기를 증진시키고 행동 변화를 돕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정신과에서는 실제로 뭐 중독 문제라든지 청소년과 같이 좀 변화하기 힘들고 변화에 대한 양가 감정이 심하고 저항이 심한 대상자들을 면담할 때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백신 망설임과 관련해서 그 이유를 탐색하고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동기부여 면담은 도움이 될 수 있고 2020년 논문에 의하면은 백신 망설임을 해결할 강력한 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개방형 질문을 해야 되고 경청을 하되 반영적인 경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격려하고 그들의 강점을 강조하는 인정하기, 그리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정중하게 지식을 공유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스킬로 이끌어내기, 제공하기, 이끌어내기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 좀 예를 보시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득할 상대방이 있다면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고 이렇게 대답을 들은 후에 일방적으로 정보를 드리는 것보다 동의를 하시면 제가 추가적인 정보를 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 소통법에서 이러한 스킬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백신 망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제 코로나 백신의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중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거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80% 이상이 바로 그 환자분들의 그 사람들의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어떤 뭐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뭐 질병관리청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로 옆에 있는 주치의 그리고 의사의 담당 의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저 또한 외래를 보다가 보면은 환자분들이 코로나 백신 맞아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만큼 저희의 의사들의 역할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DC에서는 이런 어떤 백신 소통 가이드라인, 환자와 어떻게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대화할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백신 그 동기부여 소통법을 이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뭐 경청하면서 리드를 하고 환자 중심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고, 그리고 공감하면서 질문과 염려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뭐 다양한 걱정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조금씩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승인된 정보에 기반해서 설명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백신의 위험성을 뭐 축소하거나 이익을 과대평가하는 정보는 오히려 불신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권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것도 좋죠. 저도 이 백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그렇게 하기를 권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허지용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백신 소통에서 감정, 이모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행동은 이제 서로 맞물려 가지고 서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어떤 백신의 위험과 접종 의향에 대해서 어떤 통계적인 어떤 정보보다도 감정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백신 소통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잘 대응을 해야 되겠고,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뭐 이타주의라든지 친사회적인 메시지라는 거를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난 막바지인데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어떤 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많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백신의 심리적인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편의성 측면에서 뭐 드라이브스루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을 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여서 접종하는 데 많이 성공을 했고요. 신뢰성 측면에서도 백신 음모론이 작동하지 않도록 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든지,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여야가 일치해서 백신이 정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신뢰성을 높여서 성공적인 사례를 보였었고요. 또한 이제 젊은 사람들의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이스라엘의 그린 패스포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이득을 시각화를 해서 집단적인 행동을 촉발하는 그런 전략을 성공적으로 잘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백신 소통 외에도 행동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백신 접종의 조건화 그리고 이익화에서 저런 어떤 쿠브라는 어플에 들어가면은 백신 접종의 증명서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의 좀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인터넷 강국답게 어떤 어플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되어 있어서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종률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자녀 백신을 거의 남기지 않고 싹 다 이제 맞은 것도 도움이 될 텐데, 저런 알림이나 어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접종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정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백신 접종은 당연히 무료인데 어떤 백신 소통을 하기 위한 상담을 좀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검색을 할 때 뭐 포털은 네이버나 이런 포털을 이용하기보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검색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일단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좀 활용을 해서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백신 리터러시를 높이는 데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전 세계 맵을 보여주고 있고, 그 파란색이 진할수록 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저희 이런 공동 포럼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푸른색이 짙어질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